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업개발부의 전경민입니다. 네, 저희가 이 발표 제목을 사람, 환경, 일자리를 살리는 자활다용기 세척사업이라고 좀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은 이유 자체가 여기 뭐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 여기 계신 모두가 같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죠. 그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저희가 이제 가장 이 사업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좀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번, 12번, 13번 과제에 대해서 자활다용기 세척 사업단이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자활센터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사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에 대국민 공모와 이제 전문가 자문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다용기 세척 사업을 발굴을 했고 이거를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의 이제 미션과 비전에도 조금 친환경 자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확산해 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빈곤층 감소,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이걸 통해서 KSDGS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담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사업 모델은 그 말 그대로입니다. 사실 다용기 세척 서비스. 그러니까 일회용품 대신에 다용기를 쓰고 그 사용된 다용기를 세척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코워싱이라는 이제 브랜드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실 때 표준화된 어느 지역에 가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6단계의 세척 공정을 이렇게 만들었다, 표준화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춘천 지역 에코워싱은 저희가 74평 정도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23년도 말 기준으로 한 해간 19명의 참여자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례 보면 이제 춘천의 막국수 닭갈비 축제 그리고 마라톤에서 다용컵을 사용한 주요 사례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제가 그 주요 사례에 춘천 사례를 넣은 이유 중 하나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자체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의 협력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부지역 사례입니다. 대구 북부지역 에코워싱 사업장 같은 경우는 약 80평 정도 되고요. 연간 작년 기준으로 연내 22명의 취약계층 참여자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도 주요 사례를 보시면 이제 축제 기간 한 800명 정도가 굉장히 많이 방문하시는 이제 떡볶이 페스티벌에서도 한 4만 개 정도의 다용기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이제 수성구 드란길 푸드 페스티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범 사용이라고 해놨는데 시범 사용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전체 품목을 다용기로 한 데는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들 다용기로 전환이 가능한 일부 품목들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가는 그런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관 부분에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그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기서도 이제 부동산원이나 산업단지공단 등 이제 그 기관 내에 카페가 있는 경우 다용기로 전환하시면서 이제 북부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이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원주에도 혁신도시 내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서울 쪽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마다 그 시즌마다 축제가 열리는 행사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매년 겨울에 되면 이제 서울 앞 시청 앞 광장에 스케이트장이 열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매점이 운영이 됩니다. 이제 커피 음식류와 이제 커피 이런 것들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모두 일회용품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다용기로 전환하면서 이제 이 약 두 달 정도에 되는 운영 기간 동안 한 3만 개 정도의 일회용품을 절감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돌봄 SOS 사례입니다. 전후를 보시면은 전에는 어쨌든 최소 2개에서부터 많으면 4개, 5개까지 일회용품으로 이 도시락들이 배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협약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식판은 이제 포스코에 좀 기술력이 들어간 좀 식판 제조를 좀 같이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연간에 이 돌봄 SOS 도시락을 받으시는 그 식사량이 이제 62만씩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24만씩 정도를 현재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에 도입을 해서 저희가 약 작년에는 16,000씩 정도의 다용기가 사용됐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16,000씩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쨌든 한 씩에 원래는 일회용품이 2개, 3개 이상씩이 나갔기 때문에 5만 개 이상의 일회용품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돌봄 도시락용으로 만들긴 했지만 아래 보시면은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장에도 도시락이 갑니다. 잠실 야구장 사례인데요. 사실 그 국내에 있는 그 전체 전국 체육시설 중에서 야구장이 일회용품을 가장 배출을 많이 하는 장소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그 전체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일회용품 중에 3분의 1이 야구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특히 잠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와 두산 두 개의 구장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이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의 후원을 통해서 이제 서울광역자활센터가 위탁받아서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4월에서 6월까지 약 40만 개의 일회용품을 절감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연간 이제 80만 개까지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이제 작년 기준으로 61개 사업장에서 약 2천만 개의 세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회용품 2천만 개를 절감한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2천만 개 일회용품을 절감한 거를 이제 탄소 감량 수치로 이제 계산했을 때는 저희가 이건 뭐 워낙 다양한 용기들을 세척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무조건 맞는 수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최소 단위인 일회용 컵 그냥 하나 컵 기준으로 모두 환산을 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좀 잡은 수치고요. 그래서 이제 100만 kg 정도의 탄소를 감량했다. 이 수치는 이제 30년산 소나무로 환산했을 때는 11만 그루 정도를 심은 수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계획은 이제 저희가 초반에 3년도 계획으로 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면 이제 향후 3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담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자원순환 클러스터라고 가칭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다용기 세척 사업단을 하다 보면은 물류가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용기를 수거하고 배송해야 되는 물류 과정을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에 물류 이동할 때 최대한 많은 자원들을 순환하자,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묶어보자 하는 게 조금 목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번 연도에 시범 사업으로 조금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그 공유용기 인프라 사업이라고, 제가 말 그대로 이것도 좀 직관적인 이름인데, 공유할 수 있는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시설에 저희가 대량의 다용기들을 보급해서 보관해 놓고, 그 인근 지역에서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 창고에서 용기를 가져다가 사용하고 다시 사용 후에 반납하고,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세척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들이 같이 쉐어하는 그 공동의 용기를 보급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이번 연도에 시범 사업으로 지금 이번 연도는 경기와 경남 지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조금 더 지역적으로 확장해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적인 부분은 이제 지자체나 이제 환경부 보호조 사업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짓고, 그걸 이제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는 뭔가 그런 형식의 사업들이 조금 사례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도적 지원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지자체의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대한 강화 부분, 그리고 지자체의 이제 다용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좀 제정하는 부분을 통해서 조금 이거를 지역사회 내에서 여러 기관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역자활센터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와 그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선한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업단인 만큼 여기 계신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많은 지역자활센터의 이 에코워싱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자원순환 실천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서은이고요. 오래전부터 미세먼지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늘 저한테 이 주제를 주셨을 때 춘천시 다용기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운영 사례를 말해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춘천시는 지금 진행형이에요. 자, 오늘은 왜 춘천시의 쓰레기를 줄여하고 다용기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하려면 춘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랑 춘천시 자원순환 정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용기를 쓰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발생 저감입니다. 우리는 분리 배출을 잘하고 수거를 잘하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용기도 그 맥락이랑 비슷하고요. 앞선 우리 자활 관계자분께서 지금 발제해 주신 내용에도 들어와 있지만 춘천에서는 이컵, 춘천 이컵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춘천에서 이컵 다이용 일회용품, 테이크아웃 일회용컵 쓰레기를 좀 줄이고자 춘천 이컵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시청사 근처에 카페들 협약을 해서 이컵 테이크아웃 잔을 이컵으로 가져가서 주변에 반납대에다 반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일회용을 좀 줄이자는 취지로 했는데 참여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춘천시 왜냐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반납대,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을 해가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대가 너무 멀면 사실 안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춘천시는 처음에 초반에는 시청사 인근 카페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뭐 대학교 그런 곳들 그리고 뭐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카페 내에서 이 컵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춘천시 전체가 만약에 이 컵을 협약한다면 춘천 시민들은 누구나 와서 커피를 마시고 아무 곳에나 반납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이제 이 컵이나 다용기 사업은 많이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컵이 처음에는 이제 카페에서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이 컵을 도입을 했는데 행사하는 곳에서 이제 많이 요구를 하세요. 이제는 쓰레기를 일회용품을 줄여야 된다는 인식들이 많이 강해져서 첫 번째로 한 게 여기 마라톤 대회 때 요 이 컵을 사용했습니다. 지역의 작은 축제들 플리마켓이나 그리고 마을 축제에서도 이렇게 이 컵을 가져가셔서 축제나 행사를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춘천시의 그 후평 정통시장 야시장 때였어요. 야시장 때 한번 여기 다용기를 한번 사용해보자 해서 춘천시 자원순환과랑 그 춘천시 경제과에서 같이 이제 지원을 나가서 야시장 때 한번 이렇게 다용기를 사용해봤습니다.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활성화 사례 중에서 가장 우수 사례로 꼽는 게 장례식장 다용기 사업입니다. 이미 요게 이제 춘천시에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장례를 치르다 보고 조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춘천시에는 장례식장이 4곳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일회용 용기 판매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상조회사나 대기업 회사에 다니시는 자녀분들 계시면 무료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는 장례식장에서 상주에게 일회용기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 판매 금액과 그 다용기도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상주 때 영업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일회용기를 썼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해요. 근데 다용기를 썼을 때는 상주들의 부담이 일회용기보다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서 상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일회용기를 썼을 때와 다용기를 썼을 때의 이점. 그래서 다용기를 썼을 때는 그 장례비 할인 그리고 상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무릎 담요라든가 그 3일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좀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했더니 대부분의 다는 아니죠 물론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다용기를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러한 다용기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면 지금 많은 곳에서 원주시 많은 곳에서 와주셨지만 행정의 도움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적극 행정이라는 게 이런 곳에서 발휘를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원주시도 정말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용기를 쓸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시청은 원주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하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 연합들이 또 많이 또 선진적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셔서 충분히 춘천의 사례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사례들을 확산할 거라 좀 기대가 되고요. 저희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원주시에도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춘천보다 훨씬 인구가 또 많기도 하니까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다용이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좀 들어서 좀 제안을 좀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자원순환 사회 촉진을 위한 다위용기 활성화 포럼 지정 토론을 진행할 재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은 순서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역자활센터가 이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얘기 들으셨는데요. 우리 원주 지역자활센터를 이끌고 계십니다. 최소경 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주는 에코워싱이 이제 얼마 전에 문을 열었거든요.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예,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이라 정말 어려운 시간을 사실은 내주셨습니다. 원주시의회 심영미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소관 상임위가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해주신 말씀들 또 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번 행사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전용환 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는 분인데요.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의 최미정 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사회를 위해서 우리 상지대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대표해서 상지대학교 총학생회에 우리 오승준 본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순서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데 토론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제로스파 프로젝트는 작년에 첫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을 포함해서 5개 기관이 1년 동안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그 경험을 나눠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과 함께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박영옥 실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춘천에 우리 유소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소개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서울에서 또 시간 내서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셨는데, 우리 정경민 선생님은 제가 광주광역시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는 걸 듣고 꼭 한번 원주에 모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두 분께 급하게 연락드리고 모시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누리 팀장님 어디 계셔요? 저 제일 뒤에 계시네요. 우리 권누리 팀장님이 옹달샘 사업을 원주에서 꼭 해보고 싶다고 요즘 저를 많이 괴롭히고 계신 중이신데요. 우리 옹달샘 사업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리 올림픽 하는 동안에 경기장에는 일회용품은 아예 반입이 안 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후원사가 코카콜라잖아요. 그런데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서 코카콜라한테 요구했습니다. 페트병이나 캔에 들어있는 코카콜라는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코카콜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코카콜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리병으로 했습니다. 그죠? 유리병으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유리병을 쓰다가 펫으로 바뀐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플라스틱 일회용품 때문에 사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고요. 뭔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의 방향을 같이 찾아 나가야 될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박영옥 실장님께서 그동안 이 다용기 사용하셨던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수련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스파 활동 기관으로 이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련관 자체 비전이 그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단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치 중에서 ESG 가치 실현이랑 또 지구적 사고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수련관의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해서 이제 다회용 컵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간에 정수기 옆에다 비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수거하는 업체랑 또 세척하는 부분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중단을 했다가 올해 4월부터 저희가 자체 세척을 하면서 이제 비치를 하고 있어요. 사용량을 좀 따져보니까 주에 한 250개 정도? 한 달이면 1000개 정도를 그래도 다회용 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적은 숫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비치한 거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 또는 저희 법인 이사회나 교육 활동에 사용한 다회용 컵을 다 합친다면 아마 1000개를 더 상회하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런 그 다회용 컵 사용을 통해서 좀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그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나 절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이렇게 직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뭔가 몸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나가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또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내가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뿌듯함이나 어떤 사회적 연대의식, 책임감 강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법인 내에도 청소년시설 많지만 법인 외에 있는 이제 청소년 기관들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이제 일반 시설 이용자들에게도 좀 일상적으로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알려내는 작업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좀 알고 싶어 하시는 지금 원주시의 현안 사업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는 2020년에 원주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조례 또 2022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자원순환 촉진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조례는 공공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시민들에게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실천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3년에 제가 이제 이번에 토론을 통해서 이제 조례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아직 원주시가 좀 많이 미흡하고 청사 내 카페를 대상으로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수거 세척 그 전문 업체와 연결해서 컵을 회수하고 재공급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2025년까지 3년 동안 지역 축제 아까 말씀하신 원주시의 대표적인 다이내믹 댄시 카니발 또 만두 축제에 총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세척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한 약 20만 개의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16톤의 폐기물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축제 참가자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이런 사업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고 유도하기 위해서 다회용기 사용 시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던가 다회용기 사용 횟수에 따른 리어드를 도입한다든가 인센티브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회용기 사용이 일회용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 또 캠페인을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또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다해 용기를 도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로 조례 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공공과 민간 부문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인 기반을 제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대학교 소개를 좀 드리자면 성지대학교는 작년 5월에 탄소중립 실증 대학을 비전으로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작년 7월부터 행가래라는 탄소중립 실증 어플을 도입을 해서 이제 구성원들의 모든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서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와 연관지어서 이 지역 대학으로서 이 우산동 전역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저감량에 좀 기여를 해보고자 저는 이제 작년에 우산동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협력을 해서 기획공모 사업을 수탁하였고요. 그래서 총 2,300개의 다회용 컵을 그리고 6개의 반납대를 직접 이제 저희 학교에 생활조형디자인학과 친구들이 직접 제작을 했어요. 반납대를. 그래서 반납대도 직접 제작하고 교내에 있는 3개 정도 카페에다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다회용기를 이미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거의 다회용기가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한 5년, 10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미 다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을 포함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 옆에 그리고 내 옆에 직장 동료 한 명이라도 이걸 재미로서 참여하게끔 하던가 소속감으로서 참여하게끔 하는 일이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협력 기관들끼리 좀 그런 합을 잘 맞춰서 실제적으로 이 제로 스파 프로젝트가 이런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탄소 중립이 이제 이뤄지는 게 전부 다 탄소 중립 기본법이 설립이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제정이라고 그러죠. 제정되면서 나왔던 건데 며칠 전에 헌재에 위헌이 나왔어요. 이게 그 1조 2항에 뭐냐면 결국에 나라에서 줄이겠다는 양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확하게 몇 퍼센트 줄이겠다는 걸 명시해라. 또 법이 아마 다시 개정이 되겠죠. 개정이 되면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다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줄여야 되는 상황이 각 기관마다 그 지역마다 예산이 다 다르고 예산이 다르면 솔직히 대한민국은 다 똑같이 얼마 몇 퍼센트를 줄여야 되는 예산치 목표를 줄이는 게 힘들었었던 게 상황인데 그래도 헌재에서 이번에 좀 좋은 결정을 해주셔서 같이 이제 그 하나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은 된 것 같아요. 명인종합사회복지관은 2022년도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ESG 복지 경영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ESG를 도구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두를 이제 던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범 운영을 이제 경험해 본 결과 사실 다회용기 수거와 세척의 안정화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제 업체의 좀 불성실한 그 관리 이행으로 주관하셨던 지속협의도 매우 고생을 하셨고요. 또 기관들에서도 실제 수거와 세척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으셨고 저희도 그렇게 감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범 사업을 운영하심에 있어서 업체와의 미팅을 수차례 진행을 실무자와 협력기관의 실무자와 함께 해주셨고 또 제반 시설을 실제 보여주시고 했던 그런 프로세스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협약식에서도 성실의 원칙에 의거해서 협약 내용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은 이미 한 기관에서 주관해서 이끌어간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정보가 교환이 되고 또 소통이 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만 사실 서로 돕고 지원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단순히 수거 세척을 담당하는 어떤 업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원주 지역 자활센터에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기관에 업체가 굉장히 신뢰가 높은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는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거점의 공간입니다. 각 협력기관의 공간들이 다회용기를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이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좀 거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소비 문화는 굉장히 이제 가치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리워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할 거고, 그 청소년 얘기해 주시지만 의식 방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병뚜껑을 모아서 분쇄되고 녹여서 만든 치약자개를 실제 유통을 해보는 경험을 했을 때, 저희 옹기동행이라는 곳 뒤에서 소개해드리겠지만 협력기관인 사회적 기업 퀸비스토어에서 별다른 지원 없이 직접 와주셔서 시민들에게 그 과정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렸을 때 내가 모은 벽뚜껑이 어떻게 재탄생되고 누구에게 가는지 일종의 그런 것들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때 저는 좀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복지관에서 물건 오래 쓰기 운동 공유 131이라는 것들을 또 하고 있는데요. 에코백을 모여서 단순히 지역의 마트와 원주 생협, 아까 이현주 이사장님 제가 배웠는데요. 그 공유 장바구니로 유통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본인들이 모은 장바구니가 찾는 재미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지역사회에서 환원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성과가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얘기하시는 시민 대상의 교육이 당연히 기반이 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단 같은 거 오를 때도 수명이 연장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물론 그걸 굉장히 믿진 않지만, 하지만 다용기 거점 스팟이라고 하면 그 공간 자체에서는 내가 이 다용기를 이용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는 좀 명확하게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사실 여러 가지 협력 기관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는 조사 연구되거나 또 수치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한계점에 부딪히는데,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좀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 시민의 목소리도 모으고 실제 전문가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제안을 드리고요. 끝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옹기동행 프로젝트의 한 협력기관으로서도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아까 한국자활복지연구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25회 전국 지속가능 발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네,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민간 차원에서 온마을 기후위기 대응 동행 했다라는 이제 응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대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5개의 기관과 98개의 산하기관이 이미 ESG 연대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협약하겠다고 해서 지금 퀸비스토어나 도서출판이 원주생협 정말 지금 눈 마주치시는 이런 분들이 협력에 같이 와주셨는데요. 올해 3차년에 접어든 이 협력 사업을 통해서 결국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가 저는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해보니까 네덜란드에도 플라스틱 팩트라는 협력 네트워크가 존재해서 사실 기업과 정부가 모두 함께하는 네트워크가 이미 잘 되고 있고, 춘천의 사례만 보더라도 저희는 지금 민간형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시나 또 그 밖의 협의체라던가 정말 공공기관에 함께 했을 때 또 나올 수 있는 시너지, 물론 함께 하지 않았기 때부터 할 수 있는 일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2년도의 통계 자료, 지금 현재로 따지면 한 9년에서 10년 후에, 그러니까 22년도에 했으면 한 7년에서 8년 후에는 원주도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3년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지만 그 전에 문제가 먼저 생긴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환경부 제6차 전국 폐기물 통계 자료 21년에서 22년도 자료 조사해 보면요, 처음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가정 부분에서는 37.6%, 그 다음에 비가정 부분에서는 62.4%의 생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종이컵이라든지 광고 선전물이 이제 49%로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폐 합성 수지, 접시 용기, 그 다음에 폐 목재류, 그 다음에 폐 금속류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활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해보자.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한 거고요. 제가 한 6장 정도 준비해 왔는데 한 4장 정도 날리고 앞에서 다 해주셔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이제 규모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101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으로 들어갔는데요.
제출할 때는 100평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태장동에 제출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참여한 주민들은 한 15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회용기의 렌탈 및 세척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추진 개소일은 저희가 24년도 6월 11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요. 지금 계속 실질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추진 실적은요, 우선 원주트이와 그 협약을 통해서 5개 기관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 옥수수 잔치 행사에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원주 문화재단,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의 다회용기 컵 3만 개 정도를 저희가 지원 같이 사업 추진하기로 지금 협약 중에 있습니다. 원주 공공기관 중에서 이제 심사평가원과 그다음에 한국광해광공단하고 사업 설명했고요. 1차 미팅까지는 지금 했습니다. 공공기관은 예산을 이제 미리 전년도에 짜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 예산에 충분히 좀 반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추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원주 공공기관, 다른 공공기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좀 통해서 다회용기 사용 제한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 식판에 대한 것들도 세척 사업에 대해서 좀 제한을 할 예정이고, 카페 등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회용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소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원천 감량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탄소 중립에서는 그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는 좀 원칙과 관점을 만들어서 우리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제로스팟이라는 이름은 본래 탄소 제로를 실현하는 스팟, 공간을 만들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회 다회용기 사용이 첫 걸음이거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라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